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한국 원자 기존에 아시겠지만 그 대부분의 선박은 디젤을 동력으로 이용해서 이제 추진력을 얻어서 이제 항해를 하고 물류 수송 등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근자에 들어가지고 이제 국제적인로 볼 때 전세적으로 그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아젠다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그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저감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국제 그 회사 기구도 마찬가지로 그 탄소 배출 목표를 설정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순차적으로 50년대까지 이제 탄소 배출을 저감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화석 연료가 이제 굉장히 그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 동력을 이런 그 원자력 발전으로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면 이제 거의 온실가스 이제 배출이 없는 그런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디젤 엔진을 원자력 엔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해양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제 군사용이나 이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자력을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에는 주로 이제 그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이제 경수형 원자료가 추진 동력으로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근데 이 몰튼 솔트 리액터 그 용융 원자로라는 것은 이제 냉각제하고 이제 해결료가 같이 이제 섞어서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부피를 굉장히 소용할 수 있고, 특히 원자력의 특징이 이 디젤은 계속 충전을 해야 되지만은 이런 경우는 이제 한번 이 연료를 충전을 해두면은 이제 장기간 연료 교체 없이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아시다시피 원자력은 기존의 그 석탄 발전이나 화력 발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좋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100분의 1, 200분의 1 기준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군사용으로는 쓸 수 있고요. 이제 그 몰튼 솔트 리액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런 그 추진용으로 5, 6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조그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시험을 한 적이 있지만, 그 와중에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이게 노영 간의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이제 그때 도태가 된 상황이었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 이 몰튼 솔트 리액터가 이제 다른 것에 비해 갖고 해양 추진 선박용으로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부각되면서 지금 국내적으로 외국에서 특히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발이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돼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 개발이 완전히 완료돼서 성숙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을 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30년대 들어서는 아마 상용화돼서 이제 뭐 선박 추진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안정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는 고체 해결료를 사용합니다. 이제 우라늄을 사용해서 이런 펠렛을 만들어서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뭐 후쿠시마 사고나 이제 뭐 체르노빌 사고를 보면 가장 큰 사고가 결국 이 고체 해결료가 녹는 사고예요. 이게 녹아가지고 이제 거기는 방사성 물질이 이제 밖으로 새어 나오고 하는 이제 그런 사고가 되는데, 그걸 중대 사고라고 저희가 합니다. 하지만 이 몰튼 솔트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이 아니라 애초에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얘가 녹는 점이 거의 400도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밖으로 누출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고체화가 돼버려 가지고 이제 더 이상의 방사성 누출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선박용의 공간이 좁은 곳에서도 이제 사고 같은 것들이 나도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와도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이 선원들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저는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요즘 SMR이 좀 화두잖아요. 근데 그 모든 SMR이 다 뭐 하나 SMR을 만들었대 만능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양한 종류의 SMR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SMR, 뭐 가스를 냉각제로 사용하는 SMR, 뭐 그다음에 액체 금속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SMR, 지금처럼 용융염을 사용하는 SMR 이런 것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각각의 SMR마다 다 용도가 아주 적합한 용도의 SMR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저기 그 우리가 그 가스를 이용한 그 고온 가스炉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소 생산 등에 아주 적합하게 응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액체 소듐을 사용하는 이제 소듐 냉각 고속炉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해결료를 갖다가 다시 태우는 이런 용도로 해가지고 또 잘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몰튼 솔트 리액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형화라든지 이런 그 안전성 측면에서 바로 선원들 그 배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그 운항을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안전하게 이제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든 SMR들이 다 필요하고 어떤 정도 그 용도를 각자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몰튼 솔트 리액터는 역시 중요한 것이 선박용으로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제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육상용 원자로라고 하면 그 원자로가 설치되는 지역의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원안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육상용 원자로를 짓고 싶으면 운전하고 싶으면 우리 원안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미국에 가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져서 운전하고 싶으면은 거기에 있는 NRC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선박용 원자로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얘가 이 나라에 갔다가 저 나라에 갔다가 뭐 이 나라에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인허가 기준도 다르고 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선박용으로 상선화가 돼서 이렇게 물류성 등으로 해서 이 나라에 전화를 이렇게 옮겨 다닐 때 그러면 이제 그 나라 인허가 요건에 만약에 부합을 안 하면 또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볼 때는 어떤 국제적인 룰이 이런 선박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규제에 대한 그 조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나라가 주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말씀하신 IAEA 같은 데서 주도를 해서 이렇게 이런 선박용으로 해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인허가 기준의 또 개발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경주에 문무과학연구소가 있는데 SMR,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를 만듭니다. 그런데 배에 실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SMR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2050년 되면은 화석 연료를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박에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체 에너지로 사용하는 건데, 이것은 한번 실어 놓으면은 배의 수명과 같이 가는 30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의 에너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서 연구하는 SMR을 응용해서 만드는 MSR이라고 하는데, 배에 실어서 하면은 영원히 배의 수명과 같이 30년 이상 쓸 수 있다니까, 배의 수명과 같이 쓸 수 있는, 한 번 실으면 돈이 안 드는 이런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서로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세계에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MOU를 하면은 이런 MSR을 만들면 선박 회사들이 우리가 실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SMR 국가 산단이 2월 중에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산단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서 제조를 하면은 우리 경주 경북에 많은 영향이 있을 거로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는 6개의 원전과 한수원 본사 또 방평울 관리장을 비롯한 원전의 전 주기가 모여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현재 4세대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SMR을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하기 위한 문무대학 과학연구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요. SMR이 아주 용도가 다양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지만은 가장 실용적으로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선박용 MSR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MSR이 이제 개발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관련된 모든 많은 기업들이 우리 경주에 입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가 국가 해운 산업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4세대 원자력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데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HMM에 근무하고 있는 김규봉 상무입니다. 저희 선사에서는 이 원자력 추진 연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저희 컨테이너 선사는 과거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속도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큰 배에 그리고 많은 화물을 싣고 빨리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은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료유에 대한 부담, 그게 이제 굉장히 크고요. 저희 HMM의 경우에는 작년에 약 1조 5천억 원 정도 연료유의 비용을 썼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온실가스 규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저희 배 8,600TU급 선박이 하루에 약 300톤 정도의 연료를 사용합니다. 최대 속도로 갔을 경우에. 근데 그 정도의 연료면 저희 육상에서 일반 승용차가 약 5,000대가 하루 사용하는 연료하고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러한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체 연료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에 만일에 원자력 추진 연료가 만들어진다면 저희 선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는 여러 가지 옵션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친환경 연료로 원자력뿐만 아니고 암모니아나 메탄올, LNG 이러한 대체 연료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그런 연료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완전 무탄소 연료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완전 무탄소로 가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 무탄소 연료를 향후에 어떤 기술 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그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원자력 자체가 이제 그런 연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선박 해양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식 진행을 맡은 경주시청 박정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내빈 소개, 용융령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 설명, 참석 내빈 인사 말씀 및 의견 교환, MOU 체결식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자력 선박 해양 시스템 기술 개발 위한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주시 주나경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최덕규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배진석 도의원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경상북도 의회 황명강 도의원님도 지금 오고 계십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주한규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홍기용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성급 이형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글로벌 해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HMM 김규봉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H라인 해운 서명득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양창선 최영길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주신 경상북도 이다리 경제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장창길 동해안 전략산업국장님, 네, 경주시 김성학 부시장님,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선박추진용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에 대한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용용영 원자로 핵심 기술. 소개받은 인터뷰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선박추진용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해가지고 입증된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사용된 노형은 이제 몰튼 솔트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킨 상황입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소의 그 탄소 배출량이 보면 이 석탄에 비해서 약 70분의 1 정도 상당히 작은 조작이나 전기 힘이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인적 오류를 제가 조립되는 경제성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이 해서 공기를 단축하면서 이렇게 일단은 불소 혹은 염소 화학물의 용융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제4세대로 부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압력을 높여서 운전하도록 방사선 물질의 이제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 혁신도성 사업에 MSR을 지원했고 그동안 1년여간의 이상간의 과기부가 270억, 해수부가 2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는 결국 과학기술 전쟁입니다. 누가 먼저 좋은 과학기술을 만드느냐 전쟁인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원자력이 제가 산업위원을 했는데 원천기술이고 우리가 그런데 지난 정부에 그 원천기술을 버리고 안 한다니까 기가 막힌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 원자로가 제가 그때 공부할 때는 한 40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미국이 몇 개가 있습니다. 미국. 그런데 지금은 한 500개 가까이 생기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자력을 만든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안 쓴다 이래가지고 새로 시작하니까 그 기술이 나가려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응모해가지고 그때 제1순위가 제일 낮게 잘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너는 안 쓰면서 우리한테 수출할 수 있느냐 이러고 우리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SMR도 이제 원자력에서 나온 새로운 기술, 더 안전한 기술로 만들었고 그보다 더 안전한 기술이 이제 MSR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배에 싣고 다니면은 평생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산화탄소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인데 그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꿈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앞서가는 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경주에서 SMR 단지 연구를 만들어놨는데 원장님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난 정부 때 그 승진을 만들던 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얼마 그 불합격 맞을까 싶어가지고 승진 영식 만들었는데 빨리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거기에서 배에 실는 거는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니까 좀 빨리 만들어서 이 문제도 장사도 잘 되고 또 세계에 돈도 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기업체 대표님들 정말 우리가 만들어서 바로 실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경주로서는 매우 기쁘고 반갑고 신나는 날입니다. 우리 경주에 선박 추진용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위한 개발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주시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시장님 적극 도와주시고 또 항문제적 부분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경주에 지금 문무대학 과학연구소 거기에서 이제 SMR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시민들한테 설명은 이걸 잘 몰라요. 도대체 SMR을 왜 쓰는 문제가 뭐지? 그런데
선박용에 서면 이걸 위한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하니까 대부분 알아듣더라고요. 가장 피부에 머리에 탁 와닿는 최우선의 응용 분야가 선박용 SMR이라는 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해양국가잖아요. 대외 의존도가 무려 80%에 육박하는 그런 나라고, 물류의 제가 알기로 99.7%가 선박을 통해서 운송이 돼요. 아주 소량 고가의 그 제품 몇 개월을 제외하고는 99.7%가 바다로 이렇게 해운을 통해서 이렇게 운송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막혀버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봉쇄되는 거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운산업 발전이 매우 중차대한 과제고, 또 해운산업이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갖고 있는데, 특히 탄소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IMO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체 에너지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화석연료 떼면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들은 이 선박 추진력 소형 모듈들은 바로 빨리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신속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MSR 사업을 과기부 예산 받고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추진단이 대전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예, 우리 경주로 와야 됩니다. 혹시 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어쨌든 중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주에 와서 우리 연구소가 지어지고 있으니까 연구소 안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개발돼서 우리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 힘을 모아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경상북도 운전특위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차세대 에너지원의 원자력 추진 선박 해양 시스템 기술 개발 연구 협약을 만들어 주신 우리 도의사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원자력 연구원장님, 우리 해운사 대표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경유 화석연료가 주로 이렇게 선박 추진을 하는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 탄소 중립,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MSR 이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또 이런 기술이 개발되어야만이 또 해운사도 또 지금 이제 국제 협약에 이끌어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협력해서 우리 경주가 정말 원자력의 메카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주에 와주셔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뜻깊은 자리에 실세대도 우리 지사님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준하경 시장님 나중에 할수록 신나는 일만 경주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아마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생각해보면 저희는 늘 우리나라가 1등 했던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 많아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이 항상 세계 1등이라고 했고, 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1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고 있는, 또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문턱에서 사실 여러 가지 도전과 여러 가지 저간 여건이 또 받쳐주지 못해서 조금은 주춤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원자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우리나라를 발전시켜가는 그런 대체 우리 에너지이자 신재생 에너지이자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나라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핵심이 아닌가 싶어서 우선 뜻깊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경주에서
핵심적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더 기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각자 맡으신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통해서 빨리 이게 현실화되는 날을 앞당기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원자력 이 기술이라는 이게 세계 1등이라고 그러는데 세계 1등 하기가 지금 알다시피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파트를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 된다고 하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 원장님을 비롯해서 세계 최고의 학자들 이런 분들이 앞장서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 그 통계에 보면은 현재 선박이 한 100척 이상이 지금 현재 핵 추진이 들어가지고 핵 발전소가 배 안에 있는데 배의 생활을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배가 이제 뭐 크게 보여도 배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 안에 이제 같이 핵 발전소가 같이 우리가 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 선원들이. 근데 그게 지금 과거 5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좀 아주 안전하게 같이 생활하면서 바로 옆방에 같이 살면서 핵 발전소하고 사람이 우리 선원들이라든지 오피서들이 같이 살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안전성에서는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고 또 SMR로 하면 더 안전하다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걸 믿고 지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향이고 제일 경쟁이 있는 걸 옆에 놔두고 엉뚱한 도로 이제 자꾸 가서 굉장히 이제 걱정인데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그걸 딱 알아채시고 제일 경쟁이 있고 이렇게 하는 그걸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통찰력이 아주 대단하고 굉장히 경북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해 나가는 게 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막 탈바꿈을 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중대하고 큰 문제인데 여기에 우리 이지 지사님 또 경주시에서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HM에서 해사업무를 맡고 있는 김규봉 상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HMM의 이제 김경배 사장님이 오래전부터 이 원자력 그 추진 선박의 필요성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마침 이런 뜻깊은 자리가 마련이 돼서 오늘 꼭 참석을 하려고 희망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을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사 입장에서는 지금 장래 미래에 가장 당면하는 저희 가장 큰 도전이 온실가스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 연료로서 메탄올이나 LNG나 그리고 암모니아 사용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연료들은 어쨌든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탈탄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원자력을 이용한 이 연료는 완전 무탄소 연료이고 그리고 이게 어떤 경제성이 확인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중요한 그 연료가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HMM도 최대한 협력을 해서 빠른 결과가 나와서 실제 저희 선박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회원님께서 가장 화두가 디카보니제이션
하고 디지털리제이션. 그 중에서도 이 디카보니제이션에 대해서는 회원업계에서도 한 몇 년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 사실 이 원자력 부분에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좀 아쉽기도 한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자리가 이루어져 갖고 너무나 다행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친환경 선박 관련해 갖고 세계 최초로 이제 LNG DF 듀얼 선박을 해갖고 2020년도에 이제 목포 3호 조선소에서 딜리버리를 받아가 지금 현재 4척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LNG는 탈탄소 한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 메탄올, 그린 메탄올, 그다음에 암모니아, 지금 또 뭐 수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잠시 뭐 발표도 하시고 또 우리 저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또 통상적으로 이제 뭐 메탄올이나 뭐 LNG나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연료 버커링이 필요해요.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 원자력 아까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배 치울 때 바로 딱 딜블될 때 장착해갖고 뭐 아까 60년 말씀하셨는데 60년까지는 안 가는가요? 거기에 이제 선박이 보통 벌크 쓰면 한 20년, 25년, 30년인데 그 한번 딱 장착하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장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좀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지금 뭐 로드맵을 보니까 29년도인데 조금 그래도 하여튼 좀 더 당길 수 있다면 좀 당기시갖고 빨리 좀 경주가 아까 이 원자력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선박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대체 연료 문제가 회원사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얘기들 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습니다. 선박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 MSR, 뭐 SMR이나 이런 부분은 뭐 저희 기대를 뛰어넘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력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말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상선은 전 세계 항만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항만에서 지금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특별한 항구만 가지만 상선은 모든 항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입항하는 항구가 거부감을 갖지 않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기술적인 개발과 더불어서 국제적인 그런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도 노력을 해주셔서 상선에서 빨리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회장 이혁수입니다. 저희 한국선거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국제적인 선박 검사 기관이고요. 선박 관련 정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제적인 선박 검사 기관이기 때문에 해외 지사가 한 54개 있고요. 국내 지사가 14개 있어가지고 국제적 전 세계적으로 한 70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탈탄소화는 세계적인 다수이고,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금년 7월에 아마 결정할 예정인데 2050년까지 아마 탈탄소 50%가 아니고 아마 넷제로로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쪽으로 갈 예정이고요. 올해부터 당장 지금 선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뭐냐면, 선사들은 올해부터 자기가 사용하는 연료유에서 배출하는 CO2를 얼마나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선박에 대한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에서 배출되는 CO2가 얼마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데 등급을 A, B, C, D, E를 매겨가지고 E 등급이 나오게 되면 선박을 퇴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별 선박을 신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탄소를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는 연료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니아나 수소, 뭐 최근에 이제 메탄올 같은 이런 그 친환경 연료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그 원자력 이 추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고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같이 그 원자력 물론 우리 여기 계시는 크리스오의 홍기용 박사님도 계시지만 같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삼성중공업과 같이 원자력 추진에 관련 그 선박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우양상선의 최영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자력 중에서는 선박은 국제항해를 독종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기항하는 항구에서 이런 선박들이 기항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그런 합의의 부분에서는 현재 저희 한국분이 그 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으로 계신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한국 정부와 같이 그 국제적인 활동을 해서 이 MSR 탑재 선박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되고 실제 상용화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한국 정부하고 힘을 합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이 연구에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옆에 우리 그 도지사님과 지사님께도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 조한규 교수님께서 이 원자력연구원 원장으로 임용되신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그전부터 그 조한규 교수님의 활동에 대해서는 계속 팔로우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까 또 그 자동차 처음 하실 때 학생들한테 교육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겠구나 하는 느낌을 들고 조한규 교수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박 추진용 소형 모듈 원자력 개발 협약식을 정말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그 매스컴에서나 접하던 유명한 우리 해운 회사들 이렇게 대표님들이 함께 하신 굉장히 뜻깊고요. 그리고 우리 경주가 정말 원자력 에너지 클러스터의 메카라는 것이 확실시되고 실현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정력이 좋으신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과 또 우리 지역의 준하경 시장님 정말 이런 자리에서 이런 확실한 점을 부각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더 이런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시기가 좀 더 빨라지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태호 소장이 우리 MSR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부연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원자로는 핵연료하고 냉각제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핵연료봉이 있고 그 안에 핵연료가 있고 바깥에 이제 물이 끓어서 열을 전달해서 이렇게 전기를 만들고 그러는데요. 물을 이제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에 고압에 견디는 그런 구조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이 용융염 원자로는 연료하고 냉각제하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용융염이라는 게 꼭 소금, 액체 소금 같은 건데 거기다 이제 우라늄을 섞어서 혼합물로 이렇게 가동을 하는 거라 일단 고압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연료와 냉각제가 한 통이다 보니까 굉장히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작게 만들 수 있고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선박 추진용 원자로서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그런 원자로형인데요. 이게 이제 완전한 신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사실은 극복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이렇게 선박에 쉽게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요. 예,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부식 문제입니다. 이게 액체 소금이고 이게 금속에 닿으면 금속을 잘 부식시키고 그러는데 그 부식을 어떻게 저감하느냐, 아니면 부식이 어떻게 잘 견디는 그런 금속 그 구조제를 갖추느냐 이런 것도 이제 그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니켈로 코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라이너를 붙여가지고 그 부식에 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다 실험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문무대학 연구소에 그런 실험 시설을 구축해서 부식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제를 개발을 해서 가급적 빨리 MSR이 이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와 더불어서 또 이게 완전한 신개념이기 때문에 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규제기관에서도 또 거기 맞는 그런 규제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아주 순조롭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이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과기로부터는 290억 이렇게 예산을 나갔는데 이거 갖고는 뭐 전혀 택도 없고요. 이제 훨씬 실험하고 그러면 이제 연구비가 많이 들고 그럴 텐데 저희가 여러 군데서 연구비를 조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여기 국내계신 분들께서 재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을 해주시면 되도록 그 빠른 시간 안에 상선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MSR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원에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박해양프론트 연구소장 홍기웅입니다. 먼저 이렇게 그 원자력 기반의 선박해양 시스템의 그 혁신적인 미래 산업을 여는 뜻깊은 업무 협약에 저희 연구소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그 조선해양 플랜트 분야의 우리나라의 유일의 그 정부 출연 연구소로서 그 조선 산업이 우리나라 그 출범하던 시절에 연구소가 설립이 됐고요.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소는 친환경 선박 관련한 그 기술 분야의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이미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해사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온실가스 저감 이런 부분이 국제 규제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친환경 선박은 저희 분야에서 시급하고 또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고 기술 개발 경쟁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MSR 같은 이런 원자력 추진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그 선박의 어떤 추진 시스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선박에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그 부가적인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연구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세계 최대 규모의 30메가와트 추진 시스템의 시험 시설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은 이런 친환경 선박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는 저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해양 기술을 원자력 추진 선박, 그다음에 원전 해양 플랜트 이런 부분에 안전성, 경제성, 그다음에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서 여기 참여하신 여러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MSR의 새로운 메카로서의 경상북도 그리고 경주시를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일은 이 나비처럼 이렇게 나비의 날개짓이 큰 태풍을 이렇게 불러오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를 우리 장검사선의 검창원 대표님하고 저희가 서울 가서 동해안에 좋은 호텔을 좀 유치하고 싶어서 우리 정태순 회장님께서
이런 여러 군데 이렇게 그걸 투자하고 이런 걸 국가 개발에 관심이 많으시다 해서 식사하면서 우리 이철우 도지사께서 우리 도청에 화요일 날 새벽에 공부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화공이라고 화요일 공부합시다. 그 모임에서 한국 그 원자력 연구 원장님이 이 MSR에 대해서 강의를 90분 동안 하셨어요. 그 90분 강의를 들으니까 이 해양에 그 바다를 움직이는 해운 대표님을 만나니까 이 MSR 우리가 뭐 투자 유치 이런 거는 뒷전이고 이 MSR 얘기를 거의 한 90%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 대표님이 딱 캐치를 하고 해운협회를 맡아 계신 정 회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찬스인데 이 연구가 지금 꼭 필요한 타이밍인데 경북에서 하는구나 하고 이 자리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회가 너무 새롭고요. 그래서 이 연구가 끝이 나고 그리고 이 원자로가 배에 탑재가 돼서 처음 바다를 대양을 떠나는 그날을 꿈꾸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 후손들한테 여기 있는 모든 인연들이 우리가 할 일 다 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데요. 이 행정에 대한 규제나 이런 걸 우리 이철우 도지사께서 심부름 다 해주실 거고요. 또 연구에 대한 거는 우리 조한규 원장님께서 집중해서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연구를 마쳐주실 거고 그 모든 뒷받침도 조나경 시장님 해주실 거고 정태순 회장님 혹시 연구비가 모자라면 전폭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업무 협약 체결식이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시장님, 그리고 7개 기관장님들께서는 서명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뒤편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성급 당근상선, 우양상선 내빈 여러분도 함께 촬영하시겠습니다. 우리 도청 찍으러 중앙 가자.